안녕하십니까.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은 파트 1 웹 프로그래밍 기초편에서 세 번째 라운드로 웹 프로그래밍과 HTML이라는 랭귀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HTML뿐만 아니라 CSS라고 해서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는 스타일 시트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CSS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할 거며 이 HTML하고 CSS는 기본적으로는 정적인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언어다라는 정도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아젠다는 일단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러한 HTML을 레진 서버를 통해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수 있는 것. 근데 레진 서버가 아니더라도 톰캣을 가지고 실행을 시켜도 되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웹 서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자 라는 취지하에서 레진 서버를 이번 라운드에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HTML에 존재하는 태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태그들을 이제 학습을 해보고 그리고 그 HTML 태그들 속에 보면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그를 사용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 속성들까지 함께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HTML에 존재하고 있는 속성들이 좀 꽤나 됩니다. 꽤나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전부 여기서 소개를 시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HTML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들 정도에 대해서만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HTML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태그들에 대해서도 뭐 역시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HTML을 어느 정도 꾸며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HTML만으로는 태그나 속성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곳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제가 전부를 다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뭐 프리렉 사이트나 다음 사이트와 같이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 정도의 태그나 속성 값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그 형식의 이제 언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스크립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보시면 CSS라고 해서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불리는 요놈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얘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웹 프로그래머들이, 웹 디자이너들이죠. 웹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CSS에 대해서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CSS 우리가 학습하는 정도의 CSS 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활용을 못할 거고 그 이상 다시 말하면 CSS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웹페이지는 아름답게 꾸며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HTML의 기본 구조와 레진 서버 연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HTML은 제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는 텍스트들을 얼기설기하게 엮어둔 마크업된 언어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 기반으로 이 페이지에서 저 페이지, 저 페이지, 다른 페이지로 계속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둔 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마크업이라는 랭귀지를 사용했다라는 뜻인데 마크업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꺽쇠와 꺽쇠 사이에 특정한 명칭을 적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어책, 옛날에 국어라는 이 언어를,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우리나라 말 중에서 틀린 말은 띄어쓰기, 이건 빼버려야 될 말은 돼지꼬리 땡땡,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렇게 기호들 사용하는 것을 바로 마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마크업을 통해서 바로 이제 텍스트를 서로 연결시키도록 만들어준 언어다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것은 바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컴퓨터 언어이다 라는 거고요. 이 HTML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모 웹 에디터나 아니면 드림위버 같은 툴을 이용해서 대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도 툴의 기능을 이용해서 끌어다 놓기, 예를 들면
버튼 끌어다 놓기, 텍스트 끌어다 놓기, 뭐 테이블 끌어다 놓기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림 그리듯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럼 자동으로 코딩으로 연결되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지원해주는 툴이 바로 나모 웹 에디터나 드림위버와 같은 툴인데요. 뭐 이러한 것을 이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직접 하드 코딩을 하셔갖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학습에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HTML 언어의 작성 규칙을 보시면요. 첫 번째, 꺽쇠와 꺽쇠 사이에 태그명을 작성을 한다. 자, 요거는 제가 예시도 같이 한번 작성하면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라운드가 세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뉴에서 앞서 라운드 2 만들 때와 비슷합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 언더바 03 이라고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바 6점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웹 모듈 버전, 다시 말하면 패시스는 2.5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서는 이제 우리가 속성값을 막 건드리고 이랬었는데 여하튼 모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들 때 지금 6점대의 자바를 사용한다면 패시 2.5로 변경시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눌러보시면 뭐 src에 소스 담겠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루트 이름은 라운드 3으로 하겠다. 뭐 이 이름은 나중에 변경을 시키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셔서 피니쉬를 누르시게 되면 세 번째 라운드가 생성되었고요. 제가 여기에 HTML이나 CSS 같은 건 전부 다 여기 웹 컨텐트 영역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 컨텐트 영역에서 예시 하나를 작성을 할게요. 여기 보면 그 오른쪽 마우스 눌렀을 때 New에 보시면 HTML 파일이라는 거 있죠. 이 HTML이라는 파일에서 첫 번째 뭐 어떻게 작성할까요? 라운드 03 언더바 01 첫 번째 예제 언더바 03으로 했으니까 그대로 갈까요? 언더바 03 언더바 01이라는 첫 번째 예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점 확장자명은 HTML 하셔도 되고 HTM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 확장자명 세 자리까지만 인식하는 시스템하고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HTM이라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피니쉬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HTML 코드가 나타나는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코드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고요. 태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태그, 다시 말하면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요렇게 마킹된 언어, 요렇게 마킹된 언어, 요렇게 마킹된 언어, 뭐 이러한 식으로 마크업 랭귀지들이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우선 HTML 언어를 작성할 때는 꺽쇠와 꺽쇠 사이에 태그명을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마크업 랭귀지를 사용할 때는 꺽쇠와 꺽쇠 사이에 어떠한 태그명을 작성해서 표현한다. 여기도 꺽쇠와 꺽쇠 사이에 태그명을 표현한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쌍으로 존재한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작 태그라는 것은 꺽쇠와 꺽쇠 사이에 글자만 적혀 있는 것을 시작 태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꺽쇠와 꺽쇠 사이에 글자가 적혀 있고 그 앞에 슬러시가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줄표시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끝 태그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작성할 때 뭐 public void aaa 라고 하는 메소드를 작성했다라면 이렇게 시작 블록을 만들면 항상 끝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범위를 지정해줬죠. 이 안에서 if 만약에 뭐뭐뭐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식으로 시작 블록이 있으면 항상 끝 블록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HTML이라는 시작 블록이 있으면 끝 블록이 있고 그 시작 블록 끝 블록이 있으면 얘네들은 중첩에서 사용하지 않죠. 블록들은 if문 블록이 요 안에 있으면 얘도 헤더 블록이 하나 있고 뭐 바디 블록이 있고 뭐 이 밑에 또 if가 또 있다고 치자고요. 위에 HTML하고 블록 개념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헤드 안에 헤드, 그 다음에 바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용부에 보면 메타라는 태그가 있는데 얘는 끝블록이 없어요. 메타라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사용할 때 if 해서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둬도 어떠한 내용 한 줄 정도는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걸 메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또 뭐 어떤 if 문이 하나 있다. 타이틀이라는 if 문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끝블록이 있네요. 끝블록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한 줄 상에 있으니까 얘도
한 줄 상에다가 표현할까요? 뭐 요렇게 표현이 된 거하고 똑같네요. 다음 바디 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 존재한다는 것은 굳이 이제 뭐 이러한 식으로 if 문처럼 뭐 블록을 적지 않아도 블록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는 끝 태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안녕하세요 글자 적고 한 줄 개행시키고자 할 때 br 태그라는 걸 쓰거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br 태그를 배우면 br 태그도 끝 태그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한 줄만 개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점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뭐 이걸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얘는 뭐 블록 단위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br이란 태그로 이렇게 끝블록을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하나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br 태그라고 적어놨죠. 근데 얘는 얘 하나뿐이야, 얘는 더 이상 표현될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메타 태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블록이 없다 라는 거는 이렇게 슬러시 메타라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없을 때 얘를 하나로 표시할 때는 보통 XML 규칙에 맞춰서는 이렇게 슬러시를 닫는 꺽쇠 바로 앞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br 태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아, 얘는 끝블록을 만들지 않았구나, 얘는 끝블록 없어도 되는 거구나, 얘는 그냥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ML 규칙에 완벽하게 맞도록 만든 거고요. 보통 HTML에서는 이런 표시가 없어도 사실 인식을 하거든요. 인식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XML도 학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슬러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태그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여기 XML은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태그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HTML 되어 있죠. 밑에 거를 HTML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그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HEAD 뭐 이러한 식으로 적더라도 얘는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그명 적을 때 대소문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XML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태그명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TITLE 이거하고 이 TITLE는 서로 틀린 게 돼버립니다. 언제? XML 학습할 때요. 일단 HTML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너그럽게 수용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소문자를 HTML은 구별하지 않지만 XML은 구분한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태그는 중첩되어 사용될 수 없고 포함관계여야 한다.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블록 단위로 설명드렸죠. 만약에 요 블록을 여기에서 닫았는데 이 if 문의 블록을 여기에서 닫지 않고 이쪽 바깥쪽에서 닫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프로그래밍의 블록 규칙과 동일하게 가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HTML이라는 태그가 있고 여기에 body라는 태그가 있는데 body라는 태그를 이쪽 바깥쪽에서 닫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태그를 사용할 때는 태그는 중첩되어서 사용될 수 없고 포함관계여야 한다. 누가 누구한테? HTML 안에 헤드와 바디가 포함되고 헤드 안에 메타랑 타이틀이 포함된다, 뭐 이러한 식으로 포함관계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엔터키나 스페이스키, 탭키 등은 웹브라우저상에서 표현되지 않는다.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웹브라우저상에서 표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br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쫙 띄운 다음에 하하하 이렇게 제가 지금 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얘를 웹브라우저상에서 그대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띄어쓰기나 엔터키는 전혀 안 먹고 웹브라우저상에는 이렇게 딱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코드상에서 아무리 화면을 꾸미고 아무리 띄어쓰기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무시가 된다는 거죠. 이만큼 띄어쓰기 쓰면 딱 한 칸 띄어쓰기만 인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엔티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 줄 개행,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한 줄을 개행을 시키려면 뭐 br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MB, SP 스페이스를 이렇게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 세 칸 띄우기, 네 칸 띄우기, 다섯 칸. 뭐 이러한 식으로 띄어쓰기의 개수만큼 얘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PRD 태그나 XMP 태그 같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등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나 엔터, 탭과 같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표현한 데는 화이트 캐릭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이트 캐릭터들을 표현할 때는 XMP나 PRE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XMP나 PRE 태그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적은 대로 화면상에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PRE 태그를 만든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고 쭉 띄우고 하하하 이렇게 적게 되면 이 PRE 태그는 이제 제가 적은 그대로를 자신이 적은 그대로를 화면상에 띄워주기 때문에 요 모양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 지금 요만큼 띄워쓰기 해놨죠. 여기까지도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붙여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작성을 하시면 위와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XMP 태그도 마찬가지인데요. XMP 태그와 PRE 태그의 차이는 XMP 태그는 태그조차도 그대로 나가는 거고 PRE는 태그는 그 안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BR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 BR이라는 글자 자체도 그대로 화면상에 띄우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XMP 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겠죠.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태그까지 작성을 하느냐 아니냐 그거의 차이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HTML 파일은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해석되고 실행된다. 뭐 이거는 자바 인터프리트하고 비슷한데요.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제일 윗줄 실행해서 화면상에 뿌려주고, 이건 뭐 뿌려줄 게 사실 없죠. 그 다음에 HTML 해석해서 뿌려주고, 해석해서 뿌려주고, 해석해서 뿌려주다 보니까 insert title here이라는 글자가 웹브라우저 상단에 먼저 표시되고, 그 다음 안녕하세요 읽어서 뿌려주고, 반갑습니다 읽어서 뿌려주고, 뭐 이러한 식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서 처리되는 인터프리트 방식으로 그 웹브라우저가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 그대로 진짜 한 줄 읽어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버퍼 사이즈를 지정한 만큼 읽어갖고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자, 파일의 확장자로는 HTML이나 아니면 HTML 사용한다. 요거는 제가 파일 방금 만들 때 설명드렸죠. 확장자명 4개짜리를 사용해도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관계없지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일부 확장자명 3개까지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할 때 호환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HTM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